2020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텍사스도 아니고 플로리다도 아닙니다.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내륙에 있으며 인프라도 거의 없어서 전혀 성장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인구가 10%나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주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인구 증가를 보입니다. 이곳은 사막에 둘러싸여 있고 유명한 도시와 감소하는 수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약 6% 성장했습니다. 두 주 모두 경제 이론상 대규모 이주를 유인할 만한 대학, 항구, 산업이 없습니다. 이 두 주는 이론적으로 지금처럼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곳으로 거의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르게 이주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이라면 이미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이다호는 누구에게도 경제 강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용주로는 세인트루크스 헬스 시스템, 월마트, 그리고 주 정부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가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 미래를 걸고 있는 이 분야에 인구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혁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닌 이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경제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점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바다의 이야기는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네바다 인구의 20%가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이 텅 빈 사막입니다. 마치 개발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한 셈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아이다호와 네바다는 이렇게까지 성장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성장한 건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유흥의 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다호는 다릅니다. 아이다호에는 네바다에 없는 것이 있으며 퍼즐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아이다호에 숨겨진 이점은 스네이크 리버 평원에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감자의 3분의 1과 양식송어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비옥한 농지입니다. 화려하게 들리진 않지만 이 덕분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저렴한 빈 땅과 더 저렴한 주택입니다. 아이다호의 2026년 2월 중간 주택 가격은 47만 8천 달러로 전국 중간값보다는 약간 높지만 많은 새 이주민들이 떠나온 도시들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보이시는 시애틀과 포틀랜드와 경제적으로 연결될 만큼 가까우면서도 도시의 엄청난 비용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제 미국에서 5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되었고 이는 주택, 인프라,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집값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와 샬럿 같은 도시들이 뉴욕처럼 비싼 해안 도시들에서 주민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좀 더 독특합니다. 라스베이거스가 네바다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전체 일자리의 약 4분의 3과 경제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장 중인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 구조가 더 다양합니다. 리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7.3% 성장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카지노가 있으며 네바다주는 도박이 합법입니다. 지리적으로 네바다 내의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생겨난 모든 기술 일자리 덕분입니다. 리노는 2023년 10월 연방 기술 허브로 선정되어 기업 유치를 위한 연방 자금과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왜 이곳이 선택됐을까요? 네바다 북부는 첨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조금씩 네바다의 경제가 라스베이거스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인구 이동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바다의 주택 중간 가격은 50만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전국 중간값보다는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바다에는 아이다호에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게 이주를 유도하는 좋은 요인일 수 있지만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다호와 네바다 모두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캘리포니아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석 한 석 잃었고 인구 통계학자들은 2030년 인구 조사 이후 3석을 더 잃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타 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아이다호는 하원 의원 한 석을 추가로 얻을 예정이며 이주자의 약 3분의 1, 이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네바다에서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2020년 이후 네바다 신규 거주자의 약 43%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90만 6천 달러로 미국 전체 중간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주 세금 경쟁력은 50개 주 중 48위에 불과합니다.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더는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주하는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다호는 미국에서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주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이 너무 과부하되어 수십 개의 시설이 연방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쿠나와 드릭스 같은 도시의 시설들은 오염물질을 지역 수로에 방출해 왔습니다. 기술 친화적 낙원으로 홍보되는 도시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오염된 물에 닿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보고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결과이며 부동산 목록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주 전체의 87%만이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기술 인재와 원격 근무자를 유치하려는 주로선 이상적이지 않죠. 문서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치명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인프라와 초고속 인터넷은 확장 가능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아이다호는 빠르게 성장해도 규모가 작습니다. 보이시의 인구는 20만 명 조금 넘고 10만 명 이상 도시는 3곳뿐입니다. 인구 급증이 주 정부가 현실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입니다. 인프라는 넓은 세원에 의존합니다. 적은 인구만이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 정부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요 목적지처럼 성장하고 있지만 시골주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수 기반이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달리 의지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도 없습니다. 이 주들을 저렴하고 외지고 건조하고 개발이 덜 된 곳으로 만드는 바로 그 지리적 특성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주해 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워싱턴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주 정부가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려는 유인책이 사라집니다. 아이다호는 플로리다나 텍사스와는 다릅니다. 그 주들은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수요층이 있습니다. 적당한 세금 인상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세금이 더 높은 주와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다호가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는 다른 저세율, 저인구 주들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흥기술 허브인 네바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바다가 그 압박을 잘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리들도 괜찮은 상태이고 하수 처리 시스템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새로운 인프라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크 카운티를 벗어나면 상황이 빠르게 달라집니다. 주 전체의 거의 90%가 여전히 시골입니다. 대부분의 땅은 개인 소유조차 아닙니다. 연방정부 소유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은 느리고 복잡하며 관료주의에 얽혀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따라가고 있을지 몰라도 리노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리노는 인프라 부채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유지보수가 미뤄졌습니다. 주차장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이미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주위 낡아가는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도로는 이런 성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지만 반드시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업그레이드되고 있지만 리노는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곳 인프라는 수년간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곳의 인프라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도시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한계점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종류의 한계입니다.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를 찾아온 이들마저 이제 피하려던 압박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캘리포니케이션이라 부르며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이다호의 중간 주택 가격은 2020년 이후 거의 32%나 급등했습니다. 네바다에서는 약 47%나 올랐습니다. 새로 유입된 주민 한 명 한 명이 물, 도로, 전기 등 자원 수요를 늘리지만 이 사막 지역은 원래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다호와 네바다가 치솟는 주택 비용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주 모두 아직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지리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보이시는 사실 사막 분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바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후보댐 전력의 약 58%가 캘리포니아에 계약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라스베이거스가 거의 없던 시절에 체결된 후 한 번도 재협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바다는 절약에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잔디 금지, 수영장 제한, 엄격한 처벌이 도입됐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대도시권 인구는 2050년까지 400만 명에 달해 자원 부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스네이크강 평원은 아이다호 인구의 15%에게 물을 제공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수원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막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강을 공급하는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5년은 기록상 가장 건조했던 해 중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스네이크 강에 의존하는 주로서는 이 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다호는 물 위기를 미리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주 정부는 일부 대수층을 재충전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평균 이상의 강설량 덕분이었습니다. 한 해만 건조해도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절약 교육과 교육 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주로 인한 물 사용 증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아이다호는 여전히 운이 좋습니다. 네바다의 물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이다호가 감기에 걸렸다면 네바다는 빠르게 퍼지는 암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라스베이거스와 네바다 남부 전체 지역은 오직 한 곳, 미드호에만 물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체 계획은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데 그 전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수만이 아닙니다. 수위가 950피트 아래로 떨어지면 수력발전 터빈이 멈추게 되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전기는 쓸 수 있지만 물은 어디서 구하나요? 그래서 모두가 방어 태세입니다. 2021년 미드호에서 처음으로 물 부족 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미국 내무부 개강국은 수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 요청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이주하며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물 절약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새로운 주민들이 계속 유입됐음에도 1인당 물 사용량이 58%나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특정 지역에서 잔디를 제거함으로써 네바다는 1999년 이후로 2030억 갤런의 물을 절약했습니다. 네바다는 다른 곳과 달리 물 사용을 강하게 규제해야 했습니다. 골프장은 관계되는 에이커당 정해진 양의 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수영장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수영장은 600평방피트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남부 네바다의 신규 주택에는 잔디밭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이동 패턴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규칙이라도 끊임없는 성장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그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주들이 더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이곳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가 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매트팩에서 뵙겠습니다.